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필기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 이제 C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 개념을 이번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는 이제 5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가 나머지 과목에서도 개념이 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과목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과목을 학습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가 되는데요. 종류 중에서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이 출제가 됩니다. 자, C하고 자바하고 파이썬이 출제가 되는데요. C 언어가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C에서 다 출발을 했어요. 자, C 언어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자바도 이해하기 쉽고요. 그리고 파이썬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언어가 C 언어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해서 C 언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일단 알고 계셔야겠죠. 자, 기본적인 개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단 샘플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샘플 문제를 풀이하려면은 문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문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한 문제를 풀이를 해서 C 언어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샘플 문제라는 것은 2020년부터 출제 기준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C 언어 파트가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이전에도 C 언어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공단에서 어떻게 출제를 할 것인지 예전에 샘플 문제가 공단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절차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분석 단계가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단계, 그 다음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설계하는 단계, 그 다음 구현하는 단계, 테스트하고 유지보수하는 이런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배우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파트는 구현 단계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할 거냐, 그때 구현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현 파트하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게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를 지시해야 하는데, 이때 지시하는 명령어의 집합을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우리가 프로그램 그렇게 부르는데 그 프로그램을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 명령어의 집합이에요. 컴퓨터에게 어떤 작업 지시를 하려면은 명령어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명령어를 모으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컴퓨터에게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약속된 다양한 명령어 집합, 자, 프로그램의 종류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 중심의 저급 언어가 있고 사용자 중심의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자세히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는요, 이진수가 됩니다. 이진수. 0과 1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숫자는 10진수 이용을 하고 언어를 이용을 하잖아요. 문자를 이용을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자, 근데 컴퓨터하고 커뮤니케이션, 자, 명령어를 전달을 하려면은 0과 1 형태의 이진수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언어가 저급 언어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기계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0과 1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저급 언어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컴퓨터 중심이 되기 때문에 0과 1 형태로 되어 있는 명령어를 다 알고 있어야만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용자 중심의 고급 언어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 이런 것들은 고급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과 1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문자, 영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영문자로 되어 있고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쉬워요. 자,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비트라고 불리는, 비트는 0과 1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트라고 불리는
0과 1의 값으로 작성되거나, 자, 기계어는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변환되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고급 언어로 작성이 된다는 얘기는 영문자로 작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영문자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컴파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환을 해야만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는 기계어가 되는 거고요. 비트, 그러니까 0과 1 형태로 해서 이해를 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과 1 형태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고요. 0과 1 외에 문자로 구성된 프로그램, 고급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급 언어로 되어 있을 때는 번역기, 컴파일러라는 것을 통해서 번역을 해야만 컴퓨터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1과 0 형태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번역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0, 1 형태로 되어 있다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명령어의 집합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도 있고 뭐 자바도 있고 파이썬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이제 비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컴퓨터의 자료 처리 단위가 되는 겁니다. 비트라는 것은, 자, 비트의 정의를 보시면은 정보의 최소 단위가 되는 겁니다. 1비트의 정보 표현 개수는 2의 1승이 되기 때문에 2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1비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저장 공간이 하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 저장 공간에 이진수 형태로 해서 값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0 또는 1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한 개의 비트가 있다라면은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이제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1승이 되기 때문에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비트 외에도 바이트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자, 바이트는 비트가 8개 모여 있을 때 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바이트라는 단위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8비트가 되기 때문에 2의 8승계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6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위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에서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바이트가 되고요. 바이트에서 곱하기 1024. 왜 1024를 곱하냐 하면은 2의 10승이 1024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는 이진수를 기반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10진수 기반으로 우리가 처리가 될 때는 미터에서 킬로미터 단위가 만들어질 때 곱하기 1000을 하잖아요. 10진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 1000을 하는 거고요. 컴퓨터 단위에서는 2의 10승, 10진수가 아니고 2진수 단위가 되기 때문에 2의 10승, 그러니까 1024를 곱해줘야 됩니다. 1024를 곱하게 되면은 킬로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킬로가 뜻하는 것이 1024가 되는 거고요. 미터에서 킬로미터가 될 때 이 킬로의 의미는 1000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킬로바이트에서 1024를 곱하게 되면은 메가바이트가 되고요. 자, 메가바이트에서 1024를 곱하면 기가에서 1024를 곱하게 되면은 테라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위가 나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영문자를 입력을 하는데 A라고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자, A라는 것은 사람이 이해하는 문자죠. 사람이 이해하는 이 문자 A를 입력을 했을 때 컴퓨터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는 비트 단위, 그러니까 이진수 단위로 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이 문자를 이진수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1, 00, 0001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환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코드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아스키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스키 코드 표를 보시면은 A 같은 경우에는 10진수로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코드화로 만들어 뒀어요.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100000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키보드에서 A라고 입력을 했지만은 컴퓨터는 이와 같이 이진수 형태로 해서 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컴퓨터는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변환을 해줍니다. 이진수 값을 보통 뭐 5V, 자 5V면 1, 뭐 1.5V, 그러니까 높은 전압, 낮은 전압을 1과 0으로 해석을 해요. 본체에 보시면은 전원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전원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 0을 뜻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진수를 기반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진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거잖아요.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압의 크기, 높은 전압일 때는 1,
낮은 전압일 때는 0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5V, 1.5, 1.5, 1.5, 1.5, 1.5, 5V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아, 이게 A구나 라고 컴퓨터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전기적 신호에 매칭시켜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 더하기 2 우리가 계산기 프로그램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1 더하기 2 계산 결과인 3을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컴퓨터라고 했을 때 중요한 장치, 메모리라는 장치가 있고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요. 입력 장치,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입력 장치는 마우스나 키보드 생각하시면 되고 출력 장치는 모니터, 프린터 이런 것들이 출력 장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2, 이 값을 입력 장치를 통해서 입력을 하겠죠. 그 입력한 데이터, 명령어들은 메모리에 있습니다. 1 더하기 2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자, 그 다음 CPU는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메모리는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CPU는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가지고 옵니다. 1과 2 이런 데이터, 명령어를 가지고 와요. 그것을 호출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호출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가지고 와서 덧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겠죠. CPU가 이것을 더하라는 명령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해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독하고 난 뒤에 1 더하기 2를 연산할 수가 있겠죠. CPU가 이런 처리 과정을 통해서 출력 장치에게 그 결과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출력 장치로 정보가 이제 보여지는 그런 순서대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 내부적으로 우리가 키보드로 데이터, 자, 문자를 입력하거나 숫자를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출제는 안 될 겁니다. 개념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금방 우리가 아스키 코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스키 코드가 무엇이냐면은 자, 이것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아스키 코드는 이제 미국 표준 협회에서 만든 코드가 되겠습니다. 7비트로 되어 있어요. 7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의 7승계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28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0부터 해서 127까지 되어 있죠. 통신 제어용으로 보통 이용이 되고요. 마이크로 컴퓨터 기본 코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기본 코드로 아스키 코드가 사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점은 96개의 대소 영문자하고 숫자하고 특수문자 32개의 제어 문자를 포함하여 128개의 문자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7비트로 되어 있는 코드 체계가 되기 때문에 128개의 이제 정보밖에 표현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언어를 다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 나왔던 코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문자는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언어는 표현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유니코드가 되는 겁니다. 유니코드는 16비트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하고 비교했을 때 더 많은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를 모두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코드 체계가 유니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 유니코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